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4일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 중에서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장 잘못된 게 좌파. 좌파는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그런 의미에서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법치 파괴 세력, 문명 거부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들까지도 진보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보.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문명국가로 발돋움하게 만들고 이제 어엿한 선진국 문턱을 넘는 수준까지 올려놓은 사람을 보수 또는 수구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용어를 쓰다가 보니까 드디어 한국의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코너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 용어를 잘못 써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좌파를 진보라고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1990년대에 진보란 말이 유행할 때 월간조선 편집장이었는데 절대 진보라고 부르지 마라. 좌파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소위 진보, 자칭 진보라고 불러야 된다. 그 신조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이 다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고 우파를 자유민주 세력을 보수라고 부르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보수는 낡고 진보는 근사하다 이런 환상이 심어졌고 이게 바로 투표 성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25%,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32%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진보 맞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진보 세력 맞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북한 노동당 정권도 자신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남북한 진보 연합 정권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보란 말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진보란 말도 다른 여러 정치 용어처럼 유럽이나 서구에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프로그레시브죠. 진보를 프로그레시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보라는 말이 외국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안다면은 한국에서 진보 하는 사람들은 아마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진보 하다가는 공산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공산당이라는 뜻으로 여겨지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 외국에서 진보라는 용어를 쓰는 단체나 정당은 거의 모두가 좌익 또는 공산주의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족보를 따져보겠습니다. 1956년에 북진 통일이 우리의 정책이었는데 아주 놀랍게도 평화통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창당된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보당입니다. 진보당. 조봉암 진보당. 선거에 조봉암 씨가 선거에 나서가지고 약 30%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1956년에. 그런데 최근에 주간조선에서 특종한 구소련의 비밀문서를 보니까 김일성이가 소련 공산당 간부에게 실토하기를 진보당 창당할 때 조봉암이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했고 우리가 협력을 했고 돈을 대주었다. 그리고 조봉암은 전향한 사람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 진보당이라고 했느냐? 왜 평화통일을 간판으로 걸었느냐? 그리고 2014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정당이 있죠. 통합진보당 아닙니까? 통진당. 거기도 진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 강령에 넣었는데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뭐냐? 헌법재판소에서 딱 규명을 했어요. 이것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말한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포장해서 따릅니다. 여기서도 진보의 정체가 들통났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진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헌법적으로 그 정체가 드러났는데도 진보 타령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외국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에 노동진보당이 있습니다. 레이버 프로그레시브 파티입니다. 이게 캐나다 공산당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1941년에 해산명령을 받았어요.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 레이버 프로그레시브 파티, 노동진보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출마를 했습니다. 미국에도 진보당이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파티랍니다. 이름이 프로그레시브 파티라고 불렸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아래서 부통령을 지냈던 헨리 A. 월레스가 만든 당인데, 이거는 공산당원들이 장악한 당입니다. 이 월레스는 1948년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트루만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때 물론 미국 공산당이 그를 지지를 했습니다. 1962년에 중소 간의 이념 분쟁이 일어나자 미국 공산당의 극좌파들이 중국의 모택동 노선을 지지하여 탈당하면서 진보 노동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진보가 나옵니다. Progressive Labor Movement. 1966년에 이 단체는 진보 노동당을 만듭니다. Progressive Labor Party. 이 당에서 또 극좌파들이 튀어나가서 레드맨이라는 테러 조직과 공산혁명단을 만들죠. 어디까지나 프로그레시브를 끌고 갑니다. 컴뮤니스트 하면 겁을 내니까 미국에서도 프로그레시브는 공산당이다 이거죠. 미국 공산당의 정강정책엔 공산당은 항상 노동계급과 진보적 사회 세력의 단계를 추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진보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런 단체가 또 있네요. 1940년대 초 미국 평화동원이라는 단체가 반전운동을 했습니다. American Peace Mobilization. 당시 미국 공산당원이었던 넌픽션 작가 존 톨랜드는 회고록에서 이 운동을 언론에서는 진보운동이라고 불렀으나 사실은 나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것이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공산당은 이름이 진보공산당입니다. 프로그레시브 커뮤니스트 파티입니다. 요르단의 진보당도 공산당입니다. 더 프로그레시브 파티. 인도의 진보작가협회는 공산당의 외곽단체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라이터스 어소시에이션.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어디냐? 대만입니다. 민진당. 민진당은 반공정당입니다. 그리고 시오도 루즈벨트가 만든 진보당은 공산당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하시면은 앞으로 한국에서 진보 함부로 하다가 그 입버릇이 붙어가지고, 야, 근데 미국에 가서 나는 프로그레시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좌파구나, 공산당이구나 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진보라고 하다가는 공산당으로 찍히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용어가 틀려먹었습니다. 한국의 좌파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따르거나 아니면 북한 노동당 정권과 협력하자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같은 한국의 위대한 인물들을 폄하했습니다. 동시에 트루만, 레이건 같은 반공주의자들을 욕을 해왔습니다. 그게 진보입니까? 더구나 이 진보 세력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행동상의 공통점은 법을 무시합니다. 편리하면 법 지키고 불리하면 법 무시해버립니다. 법치 파괴입니다. 두 번째, 사실을 무시합니다. 선동의 귀재입니다. 그리고 과학을 무시합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에서 최고 기술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데도 한국 원자력 발전소는 가장 위험하다고 과학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나가서 산야를 허물고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시켜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게 진보입니까? 아니, 환경 파괴에 나서는 문재인 정권이 진보입니까? 그린피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인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진보입니까?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저들을 진보라고 불러주지 맙시다. 그럼 뭐라고 불러주느냐? 좌파라고 부르든지 아주
정멸조로 자칭 진보, 소위 진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사상투쟁에서 밀리면은 우파는 제기불능입니다. 우파가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순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통합당이 바로 그런 정당이죠. 감사합니다.